내년도에 그 EV 판매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가 첫 번째 그 탄소 배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저렴한 신차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들.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전기차의 또 가장 큰 꽃은 또 유럽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 독일 전기차 보조금 부활. 근데 그 어떤 나라도 아니고 독일이잖아요. 제일 전기차 선두국의 점유율도 가장 높고, 독일에서 이제 보조금을 부활하게 된다면 진짜 이거는 빅 호재이기 때문에 뭐 줬다가 뺏어가지고 다시 주는 거니까 좋죠. 네, 어쨌든 간에 그 중단했던 걸 다시 하는 거니까 이제는 진짜 유럽에 좀 죽어있던 수요가 확 살아나지 않을까요? 예, 최근에 데이터가 유럽은 뭐 그 전기차 판매가 급감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폭망 수준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폭스바겐이 좀 살려달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조금 부활해라. 협박이죠, 협박. 예. 공장 폐쇄하겠다고 협박을 한 거니까. 안 그러면 폐쇄할 거야 이러면 폐쇄 못하지만 폐쇄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성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유럽은 올해보다 내년에 그 회복을 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요게 그 EU의 전기차 지원 정책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그 Fit for 55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도 배출량의 55%까지 줄이겠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이제 요 운송 부분에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판매 금지 관한 내용과 그 탄소 배출 저감 목표들이 쭉 들어간 거고요. 여기에서 움직이는 거고, 단순히 뭐 내연기관차 판매 2035년까지 오고 판매하는 거 뭐 더 늦추겠다 이렇게 될 그런 정책이 아니에요. 이런 환경 전체를 지금 목표로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손잡기 많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걸 바꾼다는 거죠. 이거를 다시 뭔가 이거를 뭐 바꿔서 다른 정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머리 아파 그러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핵심 그 정책 중에 하나가 핵심 원자재법이 승인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내용이 보면은 그 주요 광물을 이후 전체 수요량의 10% 이상은 채굴을 하고, 또 최소 40% 이상 가공을 하고 25% 이상은 재활용하도록 그런 가이드라인 준 법이고, 또 단일 국가에서 이제 수입량이 연간 최대 65%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한 거고요. 또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그 EU의 가공 목표를 50%까지 그 상향 조정을 한 상태고, 핵심 원자재 34개, 전략 원자재 17개가 있고, 여기 알루미늄이 원래 16개였다가 포함돼서 17개가 된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했던 건데 한번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고, 이렇게 지금 보면은 재활용이 들어가잖아요. 재활용. 이런 과정에서는 아마도 LFP가 서기가 좀 쉽지 않죠, 사실은. 요거랑 연관된 법이 그 EU 배터리법이고요. 올해 2월 달부터 시행이 됐는데, 여기 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뭐 배터리 여건 뭐 그러니까 배터리의 그러니까 생산부터 폐배터리까지 배터리 생애 주기를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규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재활용 업체들이 이제 그 재활용 회수율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를 만들 때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수율은 뭐 이렇게 2030년에 보면 리튬 80% 회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27년에는 이제 리튬을 이제 50% 회수해야 되고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그 회수한 원료를 배터리 만들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비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2031년도에 그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최소 비율이 코발트 16%, 리튬 6%, 니켈 6%, 납 85%, 2036년부터는 코발트 26%, 납 85%, 리튬 12%, 니켈 15%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렇게 지금 들어간다 했을 때는 확실히 LFP는 사실 유럽 시장에서 서기 어려워요. 이런 큰 정책만 봤어도.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많이 파는 거다 NCM 3원계입니다. 3원계 배터리가 주로 많이 팔려요. 그 NCM 622, 523, 613 이런 것들이 주로 팔리고, LFP는 크지 않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EU 배터리 그 차량 배기가스 배출 규정에 대해서 막 연기하는 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그 완성차 기업인 그 스텔란티스가 여기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를 주로 요거 연기해달라고 떼쓰는 데가 그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거든요. 그 ACEA인데 여기는 스텔란티스 탈퇴했어요. 이것도 반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내년도에 그 EV 판매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가 그 탄소 그 배출 목표 그게 낮아지면서 그걸 목표를 맞추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되게 새로운 저가 모델이 상당히 내년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EU 집행위원회라든가
그리고 독일 정부가 모두 기존의 그런 탄소 배출 목표에 대해서 공약에 대해서 확약을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는 그럼 보조금 제도만 보조금이라든가 전기차 인프라만 잘 구축한다 그러면은 판매 급증할 수 있다라고 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유가 이제 첫 번째 그 탄소 배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신차들이 그 저렴한 신차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걸 이행하는 주체들이 정부 유럽위원회라든가 독일 정부가 약속을 한 거죠. 지키겠다고 한 거고요. 요게 그래서 여기 그 핑크색으로 된 게 그 25,000유로 이하의,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들입니다. 기존의 전기차가 돼 있고 여기 새로 나온 모델들인데 여기 그 현대 인스타가 그거예요. 이게. 21년 캐스퍼 모델의 전기차 유럽 판매용으로 만든 겁니다. 완전 딱 적합할 것 같아요. 네, 저가용으로 나온 거고. 그래서 여기 요런 제품들이 나오는데 요거 보면 느낌이 잘 안 오거든요. 네. 분명히 뭐 차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느낌이 안 오잖아요. 요거 보면 느낌이 와요. 맞네요. 20년도 21년도에는 25,000유로의 차가 두 대밖에 없어요. 이렇게 두 대 있는데 24년도에 이렇게 나와요. 유럽에서? 네, 유럽에서만. 이런 현상이 이제 북미에서도 비슷하다는 거고, 북미에서는 더 비싸지만 더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고요. 이렇게 25년도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기아도 EV2가 이제 26년도에 나오고. 그러네요. 폭스바겐 ID1도 27년도에 나온다고. 이거 나올까 근데? 하여튼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차들이 앞으로 그 유럽 시장의 판매량의 적어도 4분의 1을 차지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들 나오면 분명히 잘 팔리지 않을까? 배터리가 더. 그렇죠. 이렇게 싸니까. 네네. 이렇게 저렴하고 더 성능 좋은 차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만큼 판매가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미래에서도 내년도에 그 유럽 시장의 전기차 판매량은 24%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도 좀 앞서 말씀드렸는데 25일날 그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여부가 최종 투표 예정이었는데, 일단 그러니까 이번 달 말로 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대 46.3%의 관세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뤄졌고, 추가 관세가 최대 36.3%니까 기본 관세 10%에서 그건데,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 BYD라든가 지리, 그 상하이 자동차 등이 지금 그 유럽 내 그 전기차 판매 가격 하한선이라든가 또는 그 판매 수량 상한선을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담긴 그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대놓고 거부했거든요. 거부했다가 이제 로비가 좀 먹혔는지 이걸 지금 재검토하는 걸로 지금 합의가 되면서, 그래서 일단은 투표는 이달 말까지 미뤄졌습니다. 일단 이달 말로 됐고, 만약에 이제 이게 투표를 하게 되면은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럽 인구의 65% 이상, 그리고 15개국 이상 회원국이 찬성해야 되고, 만약에 이걸 저지하려면 똑같이 반대표가 나와야 돼요. 관세를 통과가 되면 국내 기업들은 상당히 반사수에 상당히 크죠. 특히 현대기아차들이 수요가 클 거고, 또 그렇죠. 그리고 미국 차들이 좀 GM이라든가 미국 차들이 수요가 많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어쨌든 우리 배터리 기업들한테도 호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처음에 오늘 1부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런 그 대중국 관세 장벽 펼쳐지고, 제가 그전엔 다른 말로 글로벌 노 차이나 존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 차이나 존. 네, 그렇게 말씀드렸던 일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관세 장벽을 통해서 중국을 막아주고, 또 정부에서는 보조금들을 주고, 또 이제 그거에서 우리가 기술력을 가지고서 그 독과점 할수 있는 시장으로 간다고 하면은 밀어주고 끌어주고, 네, 성장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거에 같이 그런 사이클에 필수적으로 금리나 사이클이 같이 맞물려 줬을 때 시너지는 나거든요. 저는 계속 신차도 나오고. 저는 그거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신차가 막 양질의 신차가 쏟아지는 구간에서 금리 인하가 사서 오토론까지 떨어진다 했을 때 판매량이 당연히 급증을 하겠죠. 네.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25년도, 26년도, 뭐 27년도까지 성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금리 인하 사이클이 들어가는 26년까지. 27년도 좋겠죠. 근데 이제 25, 26년도 부분이 그전에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25년도, 24년도 하반기부터 25년도까지 전기차가 되고 나오게 되고 금리라도 좀 빨리 된다고 하면 26년도에 실적 성장이 급증하니까 25년 주가 선반영 될 거라고 봐서, 몇 분기쯤이요? 선반영 될 거라고 봐서 25년까지 최소 들고 간다 말씀을 드려왔는데, 지금 이런 스케줄 상을 보니까
그 업황을 봤을 때 이게 사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사실 지난해 하반기부터도 계속 예상을 했다 계속 미뤄진 거거든요. 네. 벌써 얼추 1년 정도 연기가 됐어요. 이게 더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뭐 선대 소장이 말씀하시는 비평 폭발의 시기가 대체로 한 1년 정도 연기된 것 같아요. 네. 대체로 그래서 투자의 시기열을 또 여유를 가지면서 좀 이런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그리고 시장은 이런 상승장을 기대하면서 네. 좀 길게 가보셔라 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적어도 26년까지는 투자를 계속 이어가야겠다. 특히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좀 넓게 그 시계열을 투자의 시계를 길게 잡으시고 최소 26년까지는 한번 보자. 한번 가보자. 그리고 제가 지난해 저는 원래 2차전지 투자를 20년도부터 했어요. 네. 그 20년도 6월부터 본격적으로 한 게. 네. 그게 언제냐면은 2020년 6월 달에 코스피가 100포인트 떨어진 날이 있거든요. 5% 빠진 날이 있거든요. 그때 코로나 때죠. 네, 코로나 때. 그때 네. 이제 갑자기 금리가 튀면서 네. 시장이 하루에 100포인트 빠진 날이 있었어요. 5% 빠진 날이 있었는데 그때 모든 종목이 다 급락했는데 그때 갖고 있던 종목들을 싹 밀고 2차전 종목도 같이 급락했기 때문에 그때는 2차전 포지션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당시에 2차전 종목들 대고 다 들어갔죠. 그게 이제 21년까지 크게 성공을 했었고 22년도에는 2차전지를 안 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때문에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들이 2차전지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되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양극재는 이제 3년간 박스권이고 못 간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2022년도 5월달에 금양 IR을 이제 하게 돼요. 거기에 박순혁 작가님 그때 만나고 이용훈 이사님이 섭외를 해서 저랑 이화진 과장이랑 이용훈 이사님이랑 셋이서 IR을 했는데 이제 들어봤는데 제가 거기에 참석했던 이유는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 믿질 않았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네가 또 2차전지 잘 아니까 빠다리 아저씨가 저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가 가짜인지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해달라는 목적에서 제가 참석을 했었고 들어봤는데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여러 개를 좀 들었게 됐어요. 특히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그 온보레 무료의 또 여모가 진짜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고요. 왜냐면 예전에 그 머니투데이에서 권수르 기자가 거기 관련된 뉴스 보도했을 때 되게 안 좋은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대부분 가짜라는 인식들이 세계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진짜다. 밝혀졌잖아요, 진짜인 예, 그래서 그때 들어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인 거야.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 기술 못지않게 LG화학의 양극재 기술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그때 들었는데 검증해 보니까 진짜야. 1등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증해 보니까 상당한 내용들이 대부분 진짜였던 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좀 그때 당시 그거랑 와서 그리고 아마 제가 5월달에 22년도 5월달에 금양을 2대1에서 추천한 적 있어요. 그러면은 거의 밑바닥에서 추천을. 네, 근데 이제 목표가를 그렇게 제시는 못했지. 그때 당시는. 그렇게 많이 가지고 그리고 그때 당시 IR 했을 때 내용이랑 야후에 나왔던 내용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리튬 얘기가 없었거든요. IR 할 때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냥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 정도로 지르코늄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알았었는데 그게 계기가 됐었고 그러면서 다시 2차전지 섹터를 다시 보다 보니까 22년 10월 달부터 이게 좀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고객들한테도 본격적으로 포트를 바뀌기 시작했던 게 이제 24년 1월부터예요. 네. 1월부터 이제 포지션을 바꿔서 일부 고객부터 이제 에코프로 양극 종목 사기 시작했는데 에코프로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7만 원, 18만 원에서는 단기 고점이 나올 줄 알았더니 이거 뚫고 그냥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40만 원까지 막 가는데 중간에 그래서 고객들한테 이거 붙어야 될 것 같다. 붙으라 그랬어. 에코프로비의 뭐 양극재 종목도 있잖아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비체 붙으라 갔는데 그때 당시에 에코프로 40만 원에서 사라 그러니까 저쪽 단순한 4배 올라 종목도 사라 그래가지고 막 나간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단발에 82만 원 갖고 거기서 그 40만 원대 갖고 있는 사람은 팔았고 밑에 10만 원대 산 사람들은 가져갔고 그리고 60만 원 그 조정이 왔을 때 그 하나증권에서 매도 리플 나와서 조정 왔을 때 그 지난해 4월 17일 그 한국경제에서 제가 에코프로 그 다음날 머니투데이에서 박민희 앵커님 사라고 하셨어요? 아니 박민희 앵커님이 그때 그 뭐랄까 그 되게 그 짤이 있어요. 저희 되게 에코프로 그거 목표가 얘기했을 때 박민희 그 뇌정지 화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막 여기서 사라고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 목표가 얘기하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그 순간 뇌정지 화면 해가지고 그게 저 틱톡에도 올라왔어 나중에. 네, 그러니까 그때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은 증권사 직원이
그렇게 한 섹터를 장기 투자는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매매를 그 수수료가 수익이기 때문에 매매를 자꾸 해줘야 되거든요. 섹터별로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한 섹터를 내가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덤벼든 거잖아요. 이건 굶어 죽기 딱 좋아요. 진짜 딱 좋은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저는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저의 원은 2차 전지를 투자하신 분들이 실제로 2025년, 26년까지 가져가서 모두가 다 크게 수익 나는 그게 제 원이에요. 저는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네, 누구나 같이 근데 그게 이제 중간에 하다가 최근에 이제 1년 동안 좀 고생을 좀 하는 거고 저는 그 의지를 꺾지 않았던 거고 계속 그래도 뭐 욕을 먹어도 계속 그 제 생각을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가보자고 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었던 거고 이제 기다리던 때가 이제 타이밍이 이제 오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다시 또 이제 그 갖고 지금까지 견디셨던 분들도 앞으로 더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안 하셨던 분들도 지금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앞으로 이제 아까 이제 그 시기요 26년 최소 26년까지는 잘 장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신차, 국가 입장에서는 관세와 보조금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 차원에서 금리가 떨어지는 이 모든 것이 맞물리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말씀이시고 중론이시고 2차 전지 섹터 최근에 그 반등세에 힘입어서 조금 더 추세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창화 부장님과의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멤버십에서 매월 제공되는 기업 탐방 리포트와 프리뷰 리포트, IR 담당자 통화 IPO 보고서 실시간 정보 전달까지 그로스 리서치 멤버십에서 만나보세요.